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유지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보자. 자, 물리적 성질로 일단 물과 유지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물과 기름은 잘 안 섞이잖아. 왜 안 섞입니까? 질문을 받으면은 어떻게 여러분 답을 하시겠습니까? 좀 난해하지? 근데 설명은 하기는 어렵지만은 왜 안 섞이는지, 친화력이 없는지는 내가 조금 이해는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해를 하고 있냐. 이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물과 잘 유지는 녹지 않는다. 이건 섞이지 않는다. 친화력이 없다. 근데 유기용매에는 잘 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탄소수가 작은 거, 그러니까 탄소 4개짜리 부치르산은 물에 잘 녹습니다. 아세트산도 물에 잘 녹아요. 식초 맛있잖아. 부치르산 정도까지는 물에 잘 녹아요. 근데 탄소수가 이제 증가되면은 이와 같이 한 10개, 탄소 10개 정도 되면은 데칸산 정도 되면은 더운 물에는 약간 용해됩니다. 약간 용해돼요. 그런데 그 이상 탄소수가 증가되면은 이는 거의 물에 용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해 기름과 물이 그래도 친화력이 그렇게 거의 없어지는 탄소수는 몇 개 이상이다? 10개 이상이다. 이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고급 지방산을 10개는 그래도 약간 더운 물에 녹거든? 그럼 10개보다 숫자 조금 더 많은 게 홀수 지방산은 극히 드물잖아. 짝수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12개짜리잖아. 그래서 탄소 12개 이상을 우리가 고급 지방산이라 하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뭐 고급이고 저급이고 그거 딱 구분하는 게 뭐 몇 개 이상은 고급이고 몇 개 이상 이하는 뭐 저급이다.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우습잖아. 물과 친화력이 탄소 12개 정도 되면은 거의 친화력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비중은 자,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안 섞인다는 얘기는 물과 기름을 같이 만약에 분해 깔때기에 담았을 때 가벼운 것이 위에 올라가고 무거운 건 아래로 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기름이 물 위에 뜹니까? 물 아래에 깔아앉습니까? 기름이 물 위에 뜨잖아. 이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 그래서 비중을 딱 구하면은 비중은 뭐의 단위가 뭐예요? 비중 단위가 없어. 물보다 가벼우면 물 위에 뜨고 물 위에 뜬다는 얘기는 물의 밀도가 1ml가 1g 그러니까 1g per ml 물보다 가벼운 것은 물 위에 뜹니다. 물 위에 뜬다는 얘기는 비중이 물의 밀도와 비교했을 때 가볍기 때문에 1보다 작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지류 비중은 물보다 가벼워 가지고 대개 1보다 낮은 값인데 약 한 15도씨에서 0.9에서 0.95 범위로 이제 나타났는데 이 경우 저급 지방산이 많을수록 유지는 더 가벼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유지 비중은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산화중합될수록 증가하고 지방산 분자량이 클수록 유리지방산이 많을수록 비중은 낮아진다. 이걸
설명을 아무리 해도 기억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이해가 되어야 기억이 되잖아. 본인 것으로 좀 만드세요. 그 다음, 자, 점도는 지방산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분자 간 친화력이 크기 때문에 점도가 커집니다. 불포화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도는 감소합니다. 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유지는 그냥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 점도도 낮아요. 점도가 낮다는 얘기는 어때요? 여러분, 그냥 참기름하고 버터 기름하고 누가 점도가 높아요? 점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경사면에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빨리 흘러간다는 얘기는 점도가 낮다는 얘기야. 그렇죠? 비교 잘 안 되나? 물하고 꿀하고 누가 점도가 높아요? 꿀이 높잖아. 그 말이에요. 자, 용해성, 비중, 점도. 자, 이 관계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 녹는 점. 자, 녹는다는 얘기는 어떤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간다 이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포함한 것은 녹는 점이 낮고 실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탄소수가 많은 고급 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면 실온에서는 고체 상태잖아. 실온에서 고체 상태다는 얘기는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예요. 녹는 점보다 온도가 높아야 녹아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잖아. 맞죠? 그 다음, 녹는 점과 이제 응고점, 녹는 점. 어떻게 보면은, 물로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녹는다는 얘기는 얼음이 액체로 갈 때 온도가 녹는 점이잖아. 맞지? 그럼 액체, 물이 고체, 얼음으로 갈 때를 응고한다고 그러잖아. 같은 말이야. 온도는 같은 말이야. 자, 근데 문제는, 자, 단순 트라이 아실그리세롤의 응고점은 녹는점과 일치합니다. 이 얘기는 얼음이 녹는 점이 0도씨고 물이 어는 점이 0도씨 정확히 일치하잖아. 근데 액체에서 고체로 바로 바뀔 때 이때는 응고점과 녹는 점은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혼합되어 가지고 녹는 점과 응고점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납니다. 자, 유지 경우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 이때 저 응고점은 녹는 점과 다른데 예로 팜유의 녹는 점은 30-40도이나 응고점은 27에서 한 50도 정도로 달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지방산이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혼합되어 있다 이 말이야. 자, 이럴 경우에는 녹는 점과 응고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다음 발연점, 영어로 보세요. 스모크 포인트입니다. 자, 유지를 온도를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점에서 연기가 발생되는 온도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발연점입니다. 연기가 발생됩니다. 그 다음 좀 더 온도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불이 붙어요. 인화점이라고 해요. 영어로 프레시 포인트 그래요.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 타려고 하면 조금 더 온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탈 수 있는 온도가 연소점입니다. 파이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발현점 다음에 인화점이 나타나고 인화점 다음에 연소점 온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지방산을 갖다가 실험을 하면 발현점 얼마 나오고 인화점 나오고 연소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현점이 벌써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연기가 발생한다? 그 연기 속에 발암물질 많아요. 벌써 유지가 열에 의해서 아니면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유지 품질이 파괴됐다 얘기입니다. 정상 상태 아니다 얘기입니다. 연기가 보이지 않을 때 벌써 파괴되어 가지고 육안으로 연기가 관찰된다. 이러면은 그거는 몸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튀겨 먹고 뭐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지금 폐암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공기가 나빠서 그렇게 오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음식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이 문제,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 자꾸 추정하는 자료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자, 연소점은 일반적으로 한 330에 360도 범위로 인화점보다 뭐 높다 뭐 이런데 뭐 어찌됐든지 자, 튀겨 먹는 거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해. 뭐든지 맛없는 것도 튀겨 놓으면 맛있고 뭐 향기로운 냄새도 나고 맛도 나고 하잖아. 근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좋아하지 마세요. 그다음 자, 굴절율. 자, 굴절율이 자, 탄소, 사설,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함유량이 많을수록 굴절율은 커지고 산가, 비누화가 높을수록 요도화가가 낮을수록 굴절율은 감소한다. 야, 이 굴절율이 혹시 굴절율 여러분들 그 어떤 그게 문제 나온 거 보셨어요? 그게 못 봤지야. 자, 요도가가 낮을수록 굴절율이 감소한다. 그 요도가가 낮다는 얘기가 뭡니까? 요도가가 높다는 얘기는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전부 포화 지방산으로 돼서 열분해되고 탄소수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굴절율 올라가 버린다 이 얘기예요. 신선하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8번째 가소성. 자, 영어로 플라스티시티, 우리가 플라스틱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가소성 반대 현상이 탄성입니다. 탄성이에요.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예로서 자, 어떤 온도에서 유동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단단하고 부스러기기 쉬운 상태가 자, 완전 고체 지방의 온도를 상승시키면 트라이아실 그리세롤 분자들의 일부가 액체화되어 연화됩니다. 그 다음에 유체의 성질을 가져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온도에서는 유동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 가소성을 잃게 됩니다. 자, 이 성질을 정확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탄성이 뭡니까? 탄성은 압을 예로서 여러분 젤리 같은 거를 이렇게 이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조금 눌러보면은 눌렀다가 입을 벌려버렸어. 그럼 어때요? 젤리가 눌려져 있다가 자기 원위치로 탁 돌아오잖아. 쉽게 말하면 돌아와 주니까 쉽고
놓으니까 자기 원위치 돌아오고 또 씹히고 원위치 돌아오고 말랑말랑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을 제거했을 때 자기 원위치로 돌아온다. 이게 탄성입니다. 탄성이 좋다. 탄성이 없다. 이게 바로 힘을 가했을 때 힘을 제거했는데 그대로 자기 원위치 안 돌아오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게 가소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버터는 어때요? 버터 씹어버리면은 이를 벌린다고 해서 탄성이 있어서 원위치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잖아. 그게 가소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놔버리면은 탄성이 있어 제 원위치 돌아와 버리면은 그 형태 사라지잖아. 안 사라지고 플라스틱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힘을 제거했을 때 원위치 그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성질, 이게 가소성입니다. 그 다음, 자, 유화, 에멀전화 이렇게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화에는 크게 두 가지, 수중유적형, oil in water. 자, oil in water. 분모에 있는 것이 물 속의 기름. 이걸 수중유적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water in oil. 유중수적형. 오일이 주 베이스입니다. 기름 속에 물이 위치해 있는 water in oil. 자, 이 두 가지 형태의 유화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보세요. 자, 물 속에 기름이 존재한다면 기름이 바로 이와 같이 친수성기는 물과 같은 방향으로 배양하고 소수성기는 중간에 이렇게 모여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것이 바로 수중유적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이 예가 우유입니다. 우유. 우유 속에 물이 많아요? 유지방 기름이 많아요? 물이 많잖아. 우유입니다. 그 다음 유중수적형. 기름 속에 물이 들어가 있다. 이거 대표적인 예를 뭐를 들면 되겠어요? 버터. 자, 그 다음 화학적 성질의 요덕가. 자, 요덕가는 불포와 이중결합에 요드가 첨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덕가가 크다는 얘기는 불포와 결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실험은 이렇게 합니다. 수소나 요드를 첨가 반응시키는데 유지 100g에 결합하는 요도 수를 요덕가라고 실험을 해서 구한 값을 제시를 합니다. 그럼 요덕가가 크다는 얘기는 지금 보세요. 아마인유 요덕가 굉장히 크죠. 그죠? 이거는 불포와 이중결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지다 이 말입니다. 자, 해바라기 씨유도 대두유도 요덕가 높죠. 옥수수유도 높습니다. 참기름도 높습니다. 면실유, 유채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요덕가가 높은 이런 기름은 가능하다면은 뭐 튀김 같은데 이런 데 써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잖아. 그렇죠? 여러분 참기름 가지고 뭐 튀김에 씁니까? 써요? 쓴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그죠? 그 다음 비누화가. 자, 비누화가는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유지를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알코올 용액에서 가열한다. 이 얘기는 바로 유지를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KOH에 넣어서 열을 가한다. 그러면은 이 가수 분해가 되어 가지고 바로 그리세롤이 만들어지고 이와 같이 지방산의 포타슘이나 뭐 소디움 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비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비누화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비누화하는데 소요되는 이 KOH 양을 우리가 비누화갑이라고 부릅니다. 비누화갑. 그러면 비누화갑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고 적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걸 자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럼 비누화갑이 자 어디 정리된 게 없나? 안 나오네. 만약에 지금 필요한 것이 여기에 지방산이 탄소수가 많은 고급 지방산일 경우 비누화갑이 높을까 낮을까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자 비누화갑이 높다는 얘기는 비누화갑이 크다는 얘기는 고급 지방산이 많다는 얘기일까 저급 지방산이 많다는 얘기일까? 자 지방산 1몰이 KOH 3몰과 반응을 해서 비누를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탄소수가 많은 고급 지방산과 저급 지방산이 자 결합되어 있다면은 자 이 1몰 갑은 고급 지방산이 만약에 결합되어 있다면은 이 1몰은 분자량이 클까요? 작을까요? 큰 값이에요. 분자량이 커도 1몰은 그냥 1몰이에요. 그러면은 필요한 KOH 양은 어때요? 고급 지방산일 경우에는 고급 지방산이나 저급 지방산이나 KOH 양은 동일합니다. 소비량은 동일해요. 그럼 고급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유지 같으면은 비누화값은 낮아요. 거꾸로 저급 지방산일 것 같으면 비누화값이 높아요. 그 반대로 고급 지방산일 비누화값이 높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는 자 비누화값이 큰 경우 작은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비누화값이 크다는 얘기는 저급 지방산일 많이 들어있다. 비누화값과 탄소수는 반비례한다. 다음 산가는 유지 1g 중에 자 유리된 지방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KOH mg 수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자 신선하지 못하고 지방산이 벌써 유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유리된 지방산, 유리되었다는 얘기, 유리되지 않아야 그 유지가 에스터 형태로 신선한 상태입니다. 그럼 유리되어 있다 얘기는 유리된 지방산이 많다는 얘기는 벌써 가수분해 되어서 품질이 저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가가 높다 이 말은 신선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산가가 자체적으로 좀 높게 나오는 유지도 있습니다. 자, 그 유지가 뭐 참기름, 코코넛류, 팜유 이건 이 자체 신선한 상태라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산가는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자, 산가가 나머지들은 보면은 산가가 다 낮죠. 1 이하, 다 1 이하입니다. 닭고기 1.2, 돼지고기 1.6 정도 나오고, 나머지 올리브유도 0.3에서 1 정도로 다 낮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산가만 가지고도 그 유지가 신선한지 그렇지 못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튀김할 때 튀김해서 튀김 기름이 만약에 오랫동안 튀김을 했다면 산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커집니다. 그래서 산가 값을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과산화물가도 올라갑니다. 자, 과산화물가 초기 단계 산패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초기 상태 과산화물가 확인 가능한데, 상태 지나버리고 나면은 과산화물가는 확 떨어져 버립니다. 과산화물가 한 값으로서 뭐 신선하다, 신선하지 않다 이거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초기 상태에서는 산패도 나타낼 수 있으나 지나고 나면 과산화물가가 과산화물이 다른 물질로 전부 바뀌어 버려요. 그 다음 카본일가. 자, 카본일가는 자, 유지의 과산화물 분해에 의해서 카본일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얘기예요. 그 다음 아세틸가. 자, 아세틸가는 유지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실기, 알코올기 얘기입니다. 알코올기를 가진 지방산 함량을 나타내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7번, 8번, 9번. 자, 이 부분 언더라인 했는 부분을 보세요. 라이카트 마이슬가 휘발성, 수용성 지방산 함량을 나타냅니다. 휘발성, 수용성 지방산. 실험 방법은 유지 5g을 비누한 후에 산성에서 휘발성 캐스니까 수증기 정류해서 얻은 양을, 지방산이니까, 그죠? 지방산이니까 0.1노말 KOH 밀리리터 수로 산염기 적정을 해서 구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성, 수용성 지방산 함량, 라이카트 마이슬가. 그 다음 비수용성 휘발성 지방산 양, 폴렌스케가. 그 다음 물에 녹지 않는 지방산 양 전체를 유지 양에 대해서 몇 %가 물에 녹지 않는 지방산 양 전체량이냐 구한 값을 해너 값이라고 부른다. 크게 여러분들 국시에서 문제 본 것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문제 얼마든지 낼 수가 있으니까. 자, 정리를 좀 하자. 그 다음, 자, 유지 산패가 되는데 가수분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산화에 의해서 산패됩니다. 대표적인 게 가수분해, 화학적 가수분해에 의해서 산패도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라이페이즈 같은 지방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 가지고도 산패가 됩니다. 그 다음 산화에 의해서 산패가 됩니다. 공기 중 산소 흡수해서 산화됩니다.
자, 이런 산패들이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자, 이렇게 유지를 저장을 해보면 저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지고 일정 기간 자, 산패 발생 지점 전까지는 다 산소 흡수량도 값이 낮고 카본일가도 낮고 점도도 낮고 과산화물가 자, 이거 값 산패되기 전까지는 깨끗한 상태 값을 유지합니다. 자, 이 기간이 유도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신선한 상태를 나타내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소 흡수하고 카본일 화합물 나오고 점도 올라가고 가산화물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자, 이렇게 산패가 진행됩니다. 자, 산패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수분 활성도 이렇게 보면서 지방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아무리 수분을 없애더라도 아무 소용 없었죠. 지방산화는 수분 없애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지방산화 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방법 써야 된단 말이에요.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산화방지제, 산화억제제 이런 거 쓰잖아. 근데 그거 쓰고 그게 과연 몸에 건강한 식품 첨가물이냐? 이 얘기예요. 그럼 그거 안 쓰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참기름, 들기름 짜놓고 몇 개월 먹으면 그거는 방법 없어. 그럼 독을 먹는 거야, 독을. 그 신선한 상태 그대로 좀 유지했다가 필요할 때 빨리 기름 못 얻어서 드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산화에 의해 가지고 자, 유지가 어떻게 해서 첫 단계가 라디칼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 열, 빛, 금속 이런 것들 아무리 차단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라디칼이 공기 중 산소 바다가 라디칼 만들어졌는 것이 포옥시 라디칼 만들고 이 포옥시 라디칼 신선한 유지 또 산패시키고 과산화물 만들고 계속 사이클 돕니다. 이거 중지시키려면 최종적으로 라디칼 없애면 됩니다. 라디칼 없애려면 어떻게 없애야 되냐? 자, 과산화물 만들어져 가지고 또 분해돼서 라디칼 만들고 이 과산화물 키톤, 알데하이드, 카복실산 만들고 또 과산화물 환원되면 알코올도 만들고 계속해서 종결 반응은 라디칼 없애라. 라디칼 없애라. 라디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유지 자동산에 영향 미치는 거 이거 다 영향 미친다. 다 영향 미친다. 좋은 영향 미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나쁜 영향 미칩니다. 자, 효소에 의해서 산패된다. 가열에 의해서 산패된다.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 보시고 항산화제 써보자. 유도기간 연장하는 물질이다. 다시 말해서 유지식품 산화방지에서 산화 속도를 감소시키고 산패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시간인 유도기간을 연장하는 물질로서 항산화제 쓸 수 있습니다. 자, 천년에 존재하는 천연 항산화제가 있고 합성해서 쓰는 합성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항산화제 작용 메커니즘은 다른 거 없잖아. 라디칼 없애라. 라디칼. 자, 라디칼 있는 거 라디칼 잡았어. 없앴는데 자기 자신이 또 라디칼이 됩니다. 이 자기 자신 라디칼은 그렇게 이 라디칼만큼 뭐 어떤
액티브한 화학종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산화를 억제시켜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항산화제만 가지고 항산화 역할을 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와주는 어떤 상성제, 시너지스트가 존재합니다. 자, 이 시너지스트가 하는 역할이 바로 라디칼 만들어졌는 이 라디칼을 다시 라디칼을 원상태대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또 라디칼이 돼요. 상성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항산화 효과 도와줄 수가 있는 이런 상성제가 존재합니다. 이 상성제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자, 천연 항산화제로는 자, 이런 물질 세사몰 어디서 들어보셨죠? 참기름 속에 있습니다. 고시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시친, 토코페롤류, 토코페롤, 바이타민 B6, 아니요, 바이타민 E, 그 다음 합성항산화제, BHA, BHT, PG, E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상성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상성제, 뭐가 상성제로, 상성제가 뭔지 대표적인 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뭐가 있습니까? 상성제로. 바이타민 C, 보입니까? 자, 이런 종류들. 그 다음, 자, 여기는 이제 산패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앞쪽에 원리는 다 얘기했어요. 과산화물가, TBA가, 티오바비추릭 애시드, 자, TBA가, 자, 카본일가, 렌시메터, 활성산소, 오분법, 자, 어찌됐든지, 산패 결과 나오는 물질들을 확인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자, TBA가, 자, 이거는, TBA가가 언급이 안 되네. 자, 티오바비추릭 애시드 약자입니다. 자, TBA가, 역시 TBA가가 높다는 얘기는 그 과산화물이 분해돼 가지고 알데하이드류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그 알데하이드류를 분석해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유지 가공 탈검 껌 물질을 분리시켜서 제거하는 탈검, 그러니까 유지와 비중이 다른 수분, 레시딘,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검질을 분리해서 제거하는 공정, 탈검, 탈산. 자, 원유에 우리 유리지방산이 유리되어 나와 있다면 신선하지 못하잖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제거하기 위해서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용액 넣어가지고 중화시키고 소디움염 만들어서 원심 분리하고, 소디움염이라는 게 결국에는 뭡니까? 비누화 시켰잖아. 비누 만들었어. 그리고 더운 물로 세척해서, 자, 이때 탈산 반응하면 인지질이나 색소도 함께 거의 제거됩니다. 그 다음 색깔이 있다. 그러면은 착색 관여하는 알카로이드, 클로로필, 고스폴 등 이런 걸 탈색 처리해서 무색에 가까운 유지를 만들어서 제공한다. 그 다음에 탈취, 냄새가 나는 유지산화 생선물, 주로 알데하이드, 키톤, 저급 지방산, 저급 알코올류, 여기에서 나오는 냄새를 제거를 하는 과정입니다. 주로 이제 저급 화물은 진공수증기 정류법으로 제거를 탈취 처리한다. 그 다음 동류 처리, 동류 처리라는 얘기는 윈트라이제이션,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름을
냉장고 속에 신선하게 좀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넣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넣으면은 차갑게 될 경우에 이게 기름이 아니고 액체가 아니고 왁스 이런 종류는 결정 석출이 되어 버리잖아. 그렇죠? 자, 이런 녹는 점이 높은 아실그리세롤이나 왁스류를 낮은 온도로 석출 제거하는 공정을 동류처리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동류처리. 자, 그 다음 경화. 하이드로전 하면은 뭐예요? 수소 첨가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지의 불포화 지방산을 수소를 첨가해서 이중결합을 없애버린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불포화 지방산을 없애서 포화 지방산으로 경화시켜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이 포화 지방산을 경화시키면서 시스 지방산이 트랜스 지방산이 만들어져서 같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때 일반적으로 경화시킬 때 수소를 첨가하면 불포화 지방산은 녹는 점이 높은 포화 지방산이 되고 액체 기름은 고체 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온도 촉매의 농도가 높아지면 트랜스 지방산인 함량이 증가합니다. 트랜스 지방산 함량 증가시켜 가지고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이 경화시키고 나면은 없던 트랜스 지방산이 만들어져서 트랜스 지방산 함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어때요? 이 경화 유지를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 에스터 교환 반응입니다. 자, 유지가 에스터 화합물인데 이 에스터가 서로 교환 반응을 이뤄서 새로운 중성지방을 형성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동질 이상현상, 포리모피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유지가 결정 구조에 따라 가지고 녹는 점이 자꾸 바뀝니다. 아까 우리 보셨잖아. 그죠? 유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면 녹는 점이 다 달라. 그래서 몇 개의 녹는 점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걸 동질 이상 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형태가 존재하느냐? 예로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유지 액체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온도를 낮추면은 이런 형태의 어떤 고체 상태가 존재한다. 이걸 뭐 알파 결정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보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고체 형태도 존재하더라. 이걸 뭐 베타 프라임이라고 했고 그 다음 또 보니까 이런 고체 형태도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고체 형태가 한 가지 경우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고체 형태를 이루더라. 이 말이야. 같은 유지인데 이걸 동질 이상 현상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보시면은 각 단순 지질인데도 형태 다 다르죠. 형태 다르니까 이와 같이 녹는 점도 다 달라. 온도가 달라.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 여기까지 하고 4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